안녕하십니까. 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은 사전투표 조작서를 제기하고 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끝까지 사실을 밝혀내 국민 주권과 국가 지키는 일에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15 총선 인천 연수 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어제 인천지방법원에 제21대 총선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서를 낸 것은 내 지역구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은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투표지, 투표함 등의 보전 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 의원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약 3,000표 차이로 졌지만은 낙선한 이후 여러 선거구에서 관외 득표수와 관내 득표수 비율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옴에 따라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인천 연수을에서 관외 득표 대 관내 득표의 비율이 저와 정의령 민주당 후보,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모두 39%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며 세 데이터가 똑같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법원에 투표함 보전 신청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 의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유튜버의 영혼을 위탁한 정치인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봅시다 라고 썼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내용을 살펴보면 유튜버와 결탁한 민경욱이라는 개인의 선택을 이제 지켜봅시다. 언론에서 저에게 아무리 유도신문을 해서 민 의원님을 비판해달라고 해도 자제하고 낙선 이후 힘든 시기에 달콤한 선거 조작론에 끌린 소수 종교에게 포교된 피해자 정도로 민 의원님을 모사했지만은 이제는 본인이 행동대장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민경욱 의원에 대한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와 같은 논평이 매우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당 최고 지도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면 문제에 대한 그의 말은 자기 개인의 뜻이 아니라 지도부가 결정한 당의 의사여야 합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당의 결정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견해였습니다. 그리고 민경욱이 구체적인 예를 들었듯이 인천 연수을에서 관외 득표 대 관내 득표의 비율이 3명의 후보자가 똑같이 39%가 나왔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선거에 대한 오해, 불신, 의혹을 살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유사한 현상들을 규명하자는 뜻에서 투표함을 보전 신청했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최고가 거기에 대해서 유튜브의 영혼을 위탁한 정치인이니 유튜버와 결탁한 민경욱 운운했다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지나친 표현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제1야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의 멤버 아닙니까? 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여당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이 자기 당 후보자의 정당한 법적 소명 절차까지
비아냥거린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사전투표에 매우 위중한 문제가 있었다는 고발과 문제 제기가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사례도 있고 수학자, 통계학자들의 전문적 분석과 해석 등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언론이고 사법기관에 호소해봤자 지금 분위기와 여건으로 볼 때 소명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벌써 2만여 명이 미국 백악관에 직접 청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숫자는 계속 늘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는 선거법 제151조의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어겨가며 QR코드를 쓴 것부터 심각한 위법이라고 거론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까지 어겨가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굳이 QR코드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국 화웨이가 4.15 총선과 관련해 유무선 통신망 구축과 장비의 설치 구매에 관여했다고 하는데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국 업체가 우리 선거에 관여하게 됐는가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화웨이는 선거 업무와 관련한 중앙 서버를 어디에 설치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중앙 서버에서 내려받은 NTP 프로그램이 사전투표소 등 700군데의 화웨이가 제공한 노트북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인지 궁금한 일입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한 사람이 세계 어디서나 상수를 집어넣어 전국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고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완벽한 전자 개표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시중의 의혹과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부 당국은 하루빨리 국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과 몇몇 영향력 있는 언론 종사자들이 부정선거 운운하는 여론을 비웃듯이 부정하는 태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사람들이 물증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거론하고 있는데에도 특별한 근거도 없이 비웃듯이 부정하고 마는 식자층을 보며 느낀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저 사람들이 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저럴까? 저런 확신과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관련 사항은 끝까지 밝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유야무야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국민의 주권과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공정한 자유민주주의 선거는 앞으로 영원히 없어지게 될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